자, 때는 2026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알던 디지털 세상에 아주 근본적인 규칙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웹2 시대의 가장 큰 특권이었던 바로 그 익명성이 이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버린 그런 대전환의 순간이죠.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2026년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디지털 세계의 기본 규칙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총 6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워싱턴에서 시작된 거대한 위기, 이걸로 인해서 익명성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카스라는 새로운 산업, 더 나아가서 이 신원 확인이라는 게 개인을 넘어서 기업, 심지어 AI 에이전트까지 확장되는 미래, 그리고 이미 이 미래를 다 준비해온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체 어디에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워싱턴의 위기. 모든 것의 시작은요, 이 AI 기술의 리스크라는 게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그냥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딱 인식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2026년 4월, 금융계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휘감았던 그 전례 없는 공포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금융위기는 돈이 마르거나 신용이 무너지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 그러니까 AI가 시스템 전체를 그냥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2026년 4월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먼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미토스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게 스스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마자 4월 9일 미국 재무장관이랑 연준 의장이 월가의 최고 은행장들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었어요. AI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국가 최고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IMF랑 국제결제은행까지 나서서 AI가 전 세계 금융망의 취약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막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게 AI 사이버 위협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로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협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 옛날 해커요? 느리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이미 알려진 약점이나 파고들었죠. 근데 오른쪽, 이 자율 AI 에이전트는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와 규모로 아무도 모르는 시스템의 약점, 그러니까 제로데이 취약점까지 스스로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사이버 보안 체계가 그냥 무력화되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정부랑 금융당국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던 정말 핵심적인 연구소 하나가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그냥 180도 뒤집어버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엔스로픽 이야기입니다. 4월 14일 엔스로픽이 조용히 자기네 AI 모델 클로드의 정책을 싹 바꿉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제부터 좀 위험해 보이는 기능을 쓰려는 유저한테는 정부가 발행한 실물 사진신분증하고 실시간 셀피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물이라는 거예요. 복사본? 안 돼요. 모바일 신분증? 그것도 안 돼요. 학생증? 어림도 없죠. 오직 진짜 실물 신분증만 허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웹2 시대 상징과도 같았던 익명 기반의 자유로운 접근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기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코딩이나 사이버 보안 분석 같은 좀 민감한 기능을 딱 시도한다? 그럼 시스템이 바로 이걸 감지하고 신원 확인하세요 하고 창을 띄우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보시는 것처럼 실물 신분증을 찍어서 제출하고 이어서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찍는 라이브 셀피 인증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아무 마찰 없이 익명성이 보장되던 접근 모델이 이제는 신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모델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스로픽의 이 역사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함의, 그건 바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엔스로픽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구조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사용자가 클라우드 화면에서 신분증 데이터를 딱 제출하면 그 데이터가 엔스로픽 서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외부 전문 업체 서버로 바로 날아갑니다. 페르소나에서 모든 검증을 다 마치고 통과 또는 실패라는 결과값만 엔스로픽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엔스로픽은 신분증 데이터를 저장하지도 않고 복잡한 검증 로직을 개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신원 확인이라는 기능을 외부 전문 인프라에서 서비스 형태로 사서 쓴 겁니다. 바로 이것이 KAS, 모에서 서비스, 즉 서비스형 신원 확인 API 수요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심장, 핵심 명제입니다. 왼쪽 보세요. 통제 불가능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 웹2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은요, 오른쪽처럼 신원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새로운 질서, 즉 웹3와 AI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원, 아이덴티티가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새로운 관제탑 또는 디지털 통제 계층 컨트롤 플레인으로 격상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거대한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건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바로 이 신원 인프라, KAS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아주 쉽게 비유하면 바로 이 요금소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의 기본값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트래픽, 이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서 기능이 제한된 샌드박스라는 격리된 공간으로 싹 보내버리는 거죠. 반면에 KAAS API라는 요금소를 통과해서 신원이 검증된 사용자나 AI 에이전트만이 핵심 기능이나 금융, 고성능 컴퓨팅 같은 중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익명은 이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일단 의심받고 격리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볼게요. 이 신원 확인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 사용자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건 훨씬 더 큰 경제적인 기회,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의 모든 행위자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단식 다이어그램이 그 확장 과정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죠. 1단계가 바로 KYC, Know Your Customer, 즉 개인 고객을 확인하는 겁니다. 엔스로픽 사례가 바로 이 시작을 알린 거고요. 하지만 온라인 상거래나 기업 간 거래를 하려면 2단계인 KYB, Know Your Business, 즉 사업체를 검증하는 게 필수적이죠.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미래에는요, 최종 단계인 KYA, Know Your Agent, 즉 AI 에이전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KYC는 기초고 KYB는 현재의 거대한 시장이며 KYA는 미래를 대비하는 궁극의 신원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깝죠? 이게 뭐냐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사업자 확인, 그러니까 KYB 시스템에 쏟아부을 돈의 규모입니다. 불과 4년 만에 105%나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개인 인증을 넘어선 이 기업 간 신원 확인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 기회인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전문 기업들이 막 경쟁하고 있겠죠. 여기 보시는 페르소나, 트룰리오, 아이덴티파이 같은 회사들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AI랑 대형 기술 기업들조차 이 복잡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100%이 KAAS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KAS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됐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웹3 세계로 확 전환됩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워싱턴하고 엔스로픽이 난리를 치면서 촉발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이걸 중앙화된 세계의 기업들이 허둥지둥 대응하고 있을 때 저쪽 탈중앙화된 세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이걸 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 이게 오늘 분석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죠.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KYC는 웹3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KYC를 그냥 내부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외부 개발자나 기업들이 API로 불러다 쓸 수 있는 서비스, 즉 플랫폼 기능으로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바로 KAAS죠.
이건 시장이 이제야 막 깨닫기 시작한 문제를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둘의 전략적인 위치 차이예요. 엔스로픽은 KAAS의 소비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규제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페르소나라는 외부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사서 쓰는 입장이죠. 반면에 파이네트워크는요, KAAS의 공급자입니다. 신원 확인 시스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생태계 전체와 외무 시장에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쪽은 수요자고 다른 한쪽은 공급자인 겁니다. 자, 그럼 파이네트워크의 전략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자동화랑 수많은 인간 검증자의 교차 검증을 합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KYC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둘째, 이 시스템을 외부 개발자나 일반 기업들이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설계했다는 점. 셋째,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원 기반 경제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중요한 서비스에는 사업자 인증, 즉 KYB를 의무화해서 보시나 사기 계정이 처음부터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신뢰 구역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엔스로픽과 파월이 촉발한 시장의 필요와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솔루션이죠.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아주 구체적인 투자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직접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슬라이드는 신원보안 분야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죠. 옥타의 실적표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 그리고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전망까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명확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제 옥타 같은 중앙화된 신원보안 기업들조차 AI 혁명의 핵심 수혜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인프라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중앙화된 시장뿐만 아니라 탈중앙화된 시장에서는 더욱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인터넷의 익명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전환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신원을 통제하게 될까요? 중앙화된 거대 기술 기업일까요? 아니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